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제작진이 정신을 차렸네. 왜요? 아, 이게 딱 봐. 뭐지? 아, 이런 갑자기? 거. 아, 약간 저희 고생했다고.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게 있잖아. 비싼 보양식 같은 거 좀 차려주시려나 보다. 아유, 그러니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정말. 회식도 별로 안 하고. 아, 회식 좀 했으면 좋겠어. 아니, 우리 회식해도 고기 같은 거. 약간 우리 메인 작가가 좋아하는 대로 맨날 가가지고 내 입맛에 안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아랫사람이니까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해주든가. 원래 이거 약간 아랫사람들이 많이들 해주잖아요. 자, 아무튼 예, 좋고 예, 휴지를 어떻게 놔야 되지? 아무튼 자, 뭐 드실래요? 쌤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뭐 아무거나 시키면 오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저는 뭐 약간 이미지는 약간 뭐 스테이크 썰거나 약간 좀 샐러드 이런 거 먹을 것 같지만 여수 게장만 이게 의외로 한식 러버예요. 그래서 막 청국장, 된장찌개 이런 거 진짜 없어서 못 먹거든요. 저는 되게 간단해요. 뭐 좋아하세요? 비싼 거. 그냥 랍스터 이런 그 거. 메뉴판에 제일 밑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약간 그 버카 쓰는 버카는 비싼 거 그런 먹어야죠. PD는 정말 사랑해요. 네. PD가 진짜로 우리한테 회식을 시키려고 카메라를 돌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았을 그쵸? 거고. 예. 왜 시켰겠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왜 시켰을 것 같아요? 뭔가 음식에 관련된 게스트분이 또 오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그냥 말 잔치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음식 잔치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음식 인문학자, 음식으로 역사를 바라본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지용아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 선생님 어디 계시지?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와주세요. 네. 선생님이 오셔서 멋지다. 소고기 넣고 그냥 그렇치고 좀 받아가지고 한쪽에다 딱 묻혀놓고 양념이 굉장히 진하네요. 선생님은 잘 이제 전혀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저한테는 이제 거의 스승님이십니다. 왜요? 왜냐? 음식 관련돼서 네. 옛날부터 선생님 책을 진짜 내가 절반 이상 읽었고 거의 쓰신 모든 책이 저희 집에 다 있어요. 엄청 팬이라고 또 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막 설렁탕이 어떻게 유래가 됐고 아오. 뭐 삼계탕이 어떻게 유래가 됐고 다 나와요. 근데 그 어떤 탄탄한 학문적 기반 속에서 그래서 멀리 남을 흠모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뵙게 돼서 너무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또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또 약간 아래 사람이니까 제일 막내니까 여기 이렇게 좀 냅킨이랑 이렇게 해서 깔아드릴게요. 전혀 평소에 아랫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일 바르지? 이상하네. 아니 근데 갑자기 제가 이거를 놓으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교수님. 우리나라에만 이런 문화가 있는 건가요? 뭔가 제일 아랫사람이 냅킨 위에 수저랑 젓가락을 놓고 뭔가 외국에 나가면 우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수저 놓는 수저 받침이나 이것은 지난 한 100년 사이에 생긴 거고요. 아 그래요? 원래는 이렇게 놓는 게 조선식이고 아. 그다음에 이렇게 놓아 놓은 집들 있죠.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식당에 가면 네. 이거는 일본 스타일. 맞아요. 일본 스타일. 일본 가니까 그래도 맞아요. 일본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너무 어안스러운 게 요 수저 받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다가 또 냅킨을 놓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막내니까 여기 이렇게 좀 냅킨이랑 이렇게. 예의. 특이해. 지금도 여름에 회식 가면은 식당에서 가면은 먼저 냅킨 뽑아가지고 제일 막내가 이렇게 놓잖아요. 이렇게 그죠? 본능. 네. 이게 언제부터 생긴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아니면은 냅킨이 많이 보급돼야 되지 않을까? 80년대?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게 생긴 게 1980년대 후반.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외식업이 우리가 IMF 이후에 외식업이 엄청나게 생겼죠. 왜냐하면은 은행이나 뭐 대기업 다녔던 사람들이 명퇴를 하든지 이러면 전부 다 맞아. 이제 치킨집부터 이렇게 자영업자식으로 해서 프랜차이즈 만들었잖아요. IMF를 잘 극복하고 나니까 또 먹는데 너무 진심인 한국 사람들. 그죠? 줄을 쓰잖아요. 그죠? 줄을 쓰죠. 그러니까 이 식당을 딱
씻지도 않는 상태에서 빈자리가 생기면은 제입상에 가서 그 앞에서 서는 경험 해보셨나요? 아, 당연히 하죠. 기다려야죠.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식탁 위가 한식 먹으면 너무 지저분해요. 맞아. 그 지저분한 걸 닦고 있는 잘 안 닦잖아요, 그 당시에는. 맞아.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냅킨을 꺼내서 또 위에다 올려. 아, 그런 유래가 있구나. 그렇게 올렸는데 불행한 거는 보통 식당에서는 저 얇은. 먼지 나는 올려. 먼지 그런 펄펄. 화학물 덩어리에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걸 바닥에 놓고서 이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저 받침 혹은 플레이트를 이제 많이 사용해야 되고 그것도 종이로 아니면 일회용이 아닌 이렇게 계속 닦아 쓸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게 좋은 거죠. 생각보다 냅킨이 그렇게 뭐 깨끗하지는 않나 봐요. 좀 좋은 걸로 해주시지. 갑자기 되게 까다로워지네. 이러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나오는 거 없어? 뭐 이렇게 뭐 음식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이렇게 할 맛이 날 것 같은데. 네. 사실 오늘 음식은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진짜?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배달을 한번 시켜볼까요? 뭐 먹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저희는 이제 랍스타랑 캐비어랑 트러플 위주로. 선생님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 그런 거 안 사실 것 같아요. 국밥 뭐 이런 거? 아 국밥 너무 올드한데. 생각보다 까다롭니까? 메뉴 선정의 그 권력은 회식 때는 누가 가지고 있다? 부장님. 그렇지. 돈 내는 분이 가지고 네, 있죠. 법카를 가지고 오늘 계시는 뭐 먹을래 하는데 드실 게 정해져 있거든. 그렇죠. 뭐 국밥 먹을래? 아이 좋습니다. 아유, 그럼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사이 20대들은 안 그래요. 자기 의지를 분명히 보여요. 맞아요. 예. 이런 세상을 불행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스스로 나는 꼰대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럼 시킵니다. 자 뭐가 올지는 내가 마음대로 시킬게요. 네네. 빵 선생님, 띵 눌렸네요. 약간 꼰대 같으신데요? 저 원래 꼰대입니다. 뽀밍아웃. 저는 사실 오늘 뭔가 음식과 관련된 주제라고 하길래 뭔가 식품 영양학과, 전통적인 막 식품 공학과 이런 분야의 교수님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음식 인문학은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원래 중국 연구자였고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이제 한국 그래서 동아시아, 홍콩, 타이완까지 포함해서 동아시아를 동아시아 쪽에. 비교해서 하면은 다른 사람의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은 아 우리가 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숟가락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일본에서 그렇지. 이런 사람 일본인들이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이 밥 먹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들이 쓴 글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밥 먹어요? 이 식탁에 있으면은 숟가락 들죠. 밥 두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먹죠. 네. 이렇게 먹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인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네. 일본 말로는 이누 그러니까 강아지처럼 개처럼 먹는다. 기분 나쁘네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 밥 먹는 걸 보고 일본은 어떻게 먹어요? 이거 없죠. 이거 없고 젓가락으로만 이렇게 덜고서 이렇게 먹잖아요. 네. 쌍놈. 식사를 가볍게 하다니. 네, 그렇게 하는 오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지만 그 오해의 출발은 뭐냐면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공자 때의 식기로 가장 중요했던 청동기 식기를 재현시킨 게 녹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국 고대 청동기가 녹그릇을 그렇죠. 그리고 녹그릇에다가 이제 밥하고 국을 담잖아요. 그러면은 열 전도율이 녹그릇이나 자기는 뜨거운 거는 밖에 잡으면 안 되죠. 그렇죠. 뜨거우니까.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에 겨우 13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구울 수 있는 유약을 바른 자기를 조선에서 데려간 도공들 덕택에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또 아열대 기후니까 나무가 엄청나게 풍부하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나무로 된 식기를 쓴단 말이에요. 목기. 목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들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소시루 뜨거운 밥이 있어도 맞아요. 그냥 손에 들고 이렇게. 열이 뜨겁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들을 이제 규명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지만 대중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냥 음식 인문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정말 궁금했던 건
그래서 평소에 먹는 걸 좋아하시는지 맛집은 많이 아시는지. 좋아하지 않으면 연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안 먹어본 음식이 거의 없고요. 와.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안 먹어본 음식과 뭐 술까지 포함해서 없고요. 와. 가서 엄청나게 하루에 4끼도 먹기도 하고 5끼도 먹기도 거봐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부럽습니다. 직업병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나의 날씬했던 몸매는 날이 갈수록 아저씨의 조금 몸매가 푸짐해지네요.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강에는 안 좋아요. 이렇게 뭐 실제로는 이제 1970년 중반부터 유럽과 미국의 인류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이제 음식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영어로 이제 푸드 스타디즈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케팅에서부터 역사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음식을 통해서 뭔가 다양한 학문들이 모여서 새로운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푸드 스타디즈라고 해요. 근데 교수님 제가 이야기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요즘에는 워낙에 우리나라 음식이 인기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서 약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부심을 끌어올려 주려고 일부러 하는 뉴스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너무너무 우리나라 음식들을 좋아해 주더라고요. 저도 올 초 이제 파리 갔는데 네. 프랑스 친구들이 만든 가게인데 가게 이름이 치맥이야 치맥. 그러니까 우리 저녁에 그 진짜요? 치킨 먹고 맥주 먹고 똑같이 배워서 그대로 만들더라고요. 되게 놀랐었는데 선생님 보시기엔 어때요? 한식과 케이크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왠지 요즘에 K 들어가면 멋있거든요. 맞아요. K 들어가면 뭔가 신세대 것 같아서 K푸드 대표. K푸드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떡볶이, 제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요즘의 음식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식 연구하시는 식품학자들은 떡볶이는 궁중 떡볶이가 한식이지 조선시대 왕실에서 먹었던 간장 베이스로 한 게 한식이지 김밥. 치맥. 치맥 그죠? 프라이드 치킨은 한식인가요? 그다음에 뭐 얇은 만두피 뭐 그래도 그것도 만두가 어느 나라 음식일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질감의 마음속에 담고 있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식까지 포함하고 한식 레스토랑까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한국 식품회사가 만든 제품은 전부 다 K푸드로 정의하자. 그러고 왔더니 마음이 굉장히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전체 그걸 아울러서 와, 대박. 한국인이 소비하는 음식은 다 K푸드다. K푸드다. 아, 명쾌하십니다. 이게 명확해졌다. 항상 좀 헷갈리죠. 네, 맞아요. 뭔가 한식하면 정식집 생각나고. 맞아요. 근데 내가 먹는 건 그건 거의 없고. 그렇죠. 진짜 치킨하고 떡볶이 제일 맛있는데. 그러면 말씀 중에 저희 음식이 와가지고 오케이. 음식을 먹으시면서 또 한번 계속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할까요? 와, 밥이다. 국밥이다. 작은데, 텐데. 양이 부족할 수 있겠는데요? 야. 잘 먹겠습니다. 갑자기 방송 중에. 그래도 국밥은 깍두기를 위에 올려서 맛있다. 이렇게 녹화 중에 식사하는 거 처음이지 않아요, 저희? 그러니까 여기 근데 순대도 있고 내장도 있네. 근데 전라도식으로 남도식으로 안뽕? 안뽕 순대. 안뽕 순대는 남도의 대표적인 거죠. 안뽕 계통에서 약간 변형된 그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국밥, 뭐 꼬리곰탕, 곰탕, 뭐 설렁탕, 갈비탕 비슷비슷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나눠지는지. 탕하고 국은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렇죠. 그죠? 솔직히. 예. 그래서 제사 때는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는 탕국 가져와라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아버지 역전 앞에서 만나요 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품위 있게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한국 가져와라. 약간 있어 보이게. 중국의 전국시대에 천자가 큰 청동기 소치 있잖아요. 와, 박물관에 가면 막 이만하고. 그것을 몇 개를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게 권력의 상징. 천자는 그 솥을 9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한 구정, 9구자에다가 소정자. 구정, 그 다음에 8궤. 그래서 구정 8궤는 우주에 있는 가장 맛있는 진미를 다 모아놓은 것이다. 구정 8궤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천자인 거죠. 9, 7, 5, 3, 1. 제일 맑다는 선비는 하나. 탕 하나. 육아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 그죠? 남성이 소반에 차릴 때 여기 밥 한 그릇하고 탕이 갖추어져야지 제대로 차린 밥상이라는 인식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지고 있는 유학적 생각에서 이념적인 거네. 이념적인 거예요. 아, 제사상에도 들어가고 식사할 때도 밥하고 그렇지. 국그릇 하나 있어야 그렇죠. 된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국밥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학자로서 가부경장이 어떤 사건이죠? 저한테 얘기하라는 거죠? 삼인평등을 하잖아요. 그렇죠. 신문제 해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식민지 시기가 되면은 국밥집이 대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서울의 대표적인 국밥은 뭐예요? 서울국밥? 순대국밥 아닌가요? 서울은 국밥이 아니고 탕이라고 무슨 탕? 갈비탕? 설렁탕? 설렁탕이죠. 설렁탕. 설렁탕. 식민지가 되면은 서울의 인구가 갑자기 몇십만 명으로 이제 평창을 하니까 그래서 월급쟁이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들도 직군들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인구가 많아지죠. 네. 인구가 많아지면 아까 얘기했죠. 상업이 발달하고.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밥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사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대적 의미의 외식업이 이제 개항 이후에 식민지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막 부흥기였구나. 그러니까 국밥을 이렇게 일반인들이 먹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신분적인 계층의 변화가 있었다. 요걸 또 염두에 두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밥이 가진 세 번째 또 맥락이 있어요. 조선 후기부터 생긴 게 뭐냐 하면은 안이 불자에 옮길 천자에 위패 위자 불천위 제사라고 해요. 유명한 대학자한테는 파대봉사에서 이제 위패를 불태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 위패는 유명한 분이니까 너희가 죽을 때까지 기일 제사를 모셔라. 근데 태기스행도 음력으로 12월 달에 돌아가셨거든. 겨울에 야외 사당하고 야외에 모인 사람이 뭐 300명, 400명이 오잖아. 아, 딱이네. 그리고 밤 11시 반부터 자시가 지나야지 기일 제사를 모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끝나면은 새벽 1시가 돼요. 그러면은 숟가락 하나에 국밥 한 그릇 주면은 쪼그리고 앉아서 야외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빨리. 그래서 딱이네. 한국식 패스트푸드. 여름에는 또 뭐가 있어요? 국밥을 대용할 수 있는 빨리 먹을 수 있는 빨리 만들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냉면? 냉면? 네, 냉면은 국수에 내리고 그렇지, 해야 그렇지. 돼요. 그런가? 비빔밥. 비빔밥이죠, 비빔밥. 차가운 밥이든지 더운 밥이든지 한여름에는 밥이 차가워도 그렇지. 냉장고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렇지. 미지근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밥 넣고 온갖 반찬 다 넣고 비벼서 갈라 먹으면은 조리 시간 10분이면 끝나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외식업이 발달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유일하게 행사용 패스트푸드는 비빔밥과 국밥이고 오, 재밌다. 이 국밥과 비빔밥이 개항 이후에 식민지에 들어오면서 서울에서 가장 먼저 자리 잡고 음식점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사실은 냉면이 궁금해서. 나 냉면 정말 좋아하고.
저희 집이 북에서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함흥냉면, 평양냉면, 뭐 냉면집만 있으면 정말 열심히 먹었는데 이게 뭐 지역별로 육수가 다르고 동치미에 말아 먹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약간 표준화가 됐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냉면의 주 재료인 국수를 만드는 재료는 뭐예요? 메밀. 메밀이죠? 메밀이죠? 메밀은 1년에 2번 이상을 수확할 수 있고 논하고 싸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쪽 남도에서는 쌀 수확하고 나서 겨울 되면은 보리를 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쌀과 보리가 적절하게 싸우지 않고 네. 자리를 비워주는 거죠. 그게 이모작이죠. 이모작. 근데 메밀은 그냥 구렁에 습기가 있는 데서 심어도 잘 자라요. 잘 자라요. 그리고 빨리 자라는 여름 메밀은 2개월 만이면 자라요. 그런데 메밀이 이게 도정하기가 맛있게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까다롭구나. 약간 거칠거칠하잖아요. 자, 메밀을 이제 절구로 찧었잖아요. 찧으면은 껍질을 분리시키면은 하얀색에 가까운 메밀이 돼요. 그걸 또 갈아야 돼요. 그리고 반죽하려면은 엄청 힘이 들어요. 반죽을 제대로 치대야 하려면 돼요? 계속 치대야 돼요. 30분, 40분 이상이 걸려요. 아이고. 그리고 남자가 해야 돼. 그러면 단단한 야구공처럼 돼요. 그것을 국수틀이라는 데 가운데 세판에다가 엮어서 사람이 몇 명이 올라가서 쭉 눌려가지고 뜨거운 밑에 솥에 뜨거운 물에 들어오는 순간에 면이 되는구나. 면이 되는데 이게 질긴 맛이 없으니까 그냥 치아로 끓여 먹어도 될 정도로 부드러워져요. 이 메밀이 가진 힘이에요. 근데 이 만드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메밀을 많이 안 심었어요. 그러니까 메밀을 주로 많이 심고 메밀 맛을 알던 사람이 평안도 사람들. 그 다음에 황해도 사람들. 황해도 사람들. 그래서 평양냉면, 그래서, 한국냉면. 그래서 이제 평안도와 황해도 사람들은 메밀 100%로 비빔면이나 아니면은 동치미에 말아 먹는 거죠. 하지만 함흥 사람들은 함경도 분들은 메밀을 가지고 국수를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럼요? 함흥냉면 어디서 온 거예요? 감자의 영어는 뭐예요? 감자. 포테이토죠. 그죠? 원래 감자라는 이름은 고구마의 이름이었어요. 감자가 고구마였다고요? 스윗 포테이토의 이름이 원래 감저라고 썼어요. 아, 감자. 그런데 나라에서 막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니까 일본에서 감자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감자라는 이름은 다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두만강을 통해서 비슷한 게 새로 보는 조그만 게 왔어. 이것도 이게 감자구나. 포테이토였대. 포테이토 들어왔어요. 포테이토 감자를 갈아가지고 물에 담아두면은요, 이제 찌꺼기가 가라앉고 위에 전분이 뜹니다. 감자 전분을 확보를 해서 그걸 국수틀에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내려요. 그러면은 감자가 마치 실 모양으로 감자 전분에서 전분국수가 내려와요. 그걸 다른 말로 전분을 옛날 분들은 녹말이라고 불렀어요. 녹말이란 말. 녹두에서 전분을 뽑아냈기 때문에 녹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황경도 분들은 그 국수를 녹마국수. 녹말이라 발음하기가 좀 쉽게 하게 녹마국수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는 남한 사람은 잘 모르니까 다 냉면인 줄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때 여름에 뭔가 차가운 걸 먹고 싶은 욕망이 생겼죠. 왜냐하면은 전 세계 뉴욕에서도 허드슨강에서 겨울에 꽁꽁 언 얼음을 캐서 전기시설 암모니아를 통해서 한여름까지 녹지 않게 얼음을 보관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도 당연히 그 공장이 생겼죠. 네. 일본인들이 용산철교 북쪽에다가 그 암모니아를 해서 냉동고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부터 얼음이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냉면에다가 얼음을 넣으면은
더 시원해지겠다. 여름에 먹어도 좋겠잖아. 그죠? 야, 겨울에 먹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서울 사람들 여름에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첫 번째 문제, 메밀을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메밀 색깔만 내고 뭘 엮겠어요? 고구마 전분을 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서울 냉면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위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나마. 여름 냉면이 이제 탄생하는 국수가 바뀌었죠. 근데 동치미가 없잖아.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서울 사람이 잘 만들었던 설렁탕 끓이는 기술, 곰탕 끓이는 기술로 고기를 엮어서 끓인 육수를 집어연 거예요. 근데 이 고기 육수를 집어여니까 비싸잖아요. 그래도 인기가 너무 많아서 평양에서 요리사들을 스카우트해 와가지고 그리고 전화가 와서 배달을 해요. 육수보다 더 쉽게 육수는 고기를 끓여야 되잖아 냉면집에서 그죠? 나 뭔지 알아? 그것보다 더 쉽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일본에서 들어오죠. 아지노모토. 아지노. 쉽게 이거 뭐라고 하죠? 소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MSG. MSG. MSG라고 부르죠. 아니 제가 신혼 때 막 요리를 할 때 남편이 어느 냉면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나가서 사 먹어라고 하고 싶었지만 또 이게 약간 제가 해주는 게 로망인가 봐요. 만드는 얼마 법을 좀 쳐봤는데. 해줘, 좀 해줘. 그래서 인터넷에 냉면 육수 만드는 법을 쳐봤는데 냉면 육수 만드는 법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MSG 다시땡 그거를 넣으면은 비슷한 냉면 육수 맛이 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랑 같은 결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MSG를 만든 회사가 이제 아지노모토라는 지금도 남아있는 세계적인 식품 회사죠. 원래는 일본의 화학자가 가츠오부시나 다시마를 끓여서 이제 일본인들은 우동이나 국물을 만들어내니까 그것을 어떻게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화학자가요? 거루 탐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츠오부시와 다시마 해조류에서 추출을 해내서 그걸 가지고 만든 거라서 전혀 건강에 해롭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일제시대에 들어온 MSG는 지금의 경복궁 자리에서 조선총독부가 박람회를 해요. 그리고 1920년대 중반 되면은 아지노모토는 그냥 대단해요. 조선인 화가를 채용해가지고 동아일보와 당시 조선일보에 광고하는구나. 매주 다른 스토리를 만든 광고를 해요. 한국인 정서에 맞게. 그래서 냉면집의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음식점 업자들아, 우리 아지노모토를 쓰면은 손님이 천내 말래, 1000명 오고 10,000명이 온다. 그 다음에 국밥과 냉면을 좋아하는 걸 보고 육수에도 아지노모토를 넣기. 그 다음에 평양에다가 아예 아지노모토 회사에서 냉면집을 차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 그 냉면집 업주와 요리사들을 불러서 30여 명이 아지노모토의 모임, 회를 만들어서 모임에 지원도 하고. 약간 스폰서 같은 느낌으로. 스폰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판은 조선 요리책을 만들어요. 아지노모토가요? 한글로. 요리책을 만들고 모든 요리법에 당연히 아지노모토를 아지노모토. 마치 그걸 안 쓰면 맛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두 개로 정리를 해보면 원래 냉면이라는 건 주로 북부 지방에서 메밀을 활용한 문화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지역성을 바탕으로 하니까 그 지역의 육수나 그 지역의 동치미를 활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속에서 이제 아지노모토 같은 근대적 음식과 결합이 되면서 현대적인 냉면이 등장했고 근데 여름 냉면으로 이제 탈바꿈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은 오히려 MSG에서 일찍 벗어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와서 벗어나고 있다. 이 정도면 이 정리가 정도죠.
저는 여기 아까 반찬 나왔을 때 국밥이랑 왜 명란젓갈이 같이 나왔나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일본에서 건너온 음식인가요? 저희 같은 이렇게 좀 젊은 세대들이 좀 같이 먹지 말아주실래요? 좀 가자. 나 MZ 좀 가자. 근데 저희 세대들이 이렇게 아까 이렇게 약간 일식집에 이렇게 뭐 약간 그 명란 덮밥, 덮밥 이런 거 요즘 트렌드거든요. 솥밥 막 이런 거. 선생님 못 드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젊은 세대들이 안 드렸는데 진짜 너무 부끄럽다. 지금 이렇게 색깔이 고추물이 들어 있잖아요. 네. 그죠? 우리 시중에서 팔고 있는 고추물 들은 명란젓 그 자체는 식민지계 일본인 상인들이 함흥하고 원산에서 조업을 했던 조선인이나 일본인 어민들이 잡은 것을 가지고 부산으로 쭉 이제 유통을 내려와요. 그리고 일본에 팔기 위해서 고추물을 들이면은 매운 게 아니고 보관을 잘할 수가 있고 오랫동안 보존이 좀 되고 그다음에 조선 사람들은 함흥이나 원산 사람들은 그냥 고추를 무쳐 이렇게 버무려서 명란 위에 덮었는데 일본인들은 예쁘게 물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걸 카라시라 고추 맛이라는 거고 명태 알이니까 멘타이고라고 해서 카라시 멘타이고라고 일본인이 이야기하는데 카라시 멘타이고가 들어간 샌드위치 명란젓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거예요. 원래 근데 일본 사람들 그 명태 안 먹죠? 명태를 안 먹죠. 그렇죠. 근데 이거만 가져간 거구나. 근데 명단을 가져갔는데 최근에 20년 사이에 본인들도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뭐 버릇했으니까. 카라시 멘타이코가 우리 동네에 항상 있었으니까 이제 카라시 멘타이코는 우리 거다. 저희 입장에서 좀 억울하네요. 실제로는 카라시 멘타이코의 탄생은 함경도의 어민들과 그다음에 일본인 상인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조선인 어부들은 그냥 이렇게 노젓는 배밖에 운영을 안 했는데 일본인 어민들은 석유로 움직이는 발동선 그다음에 엄청난 거물량 그래서 이 명태를 완전히 싹쓸이를 하고 명란을 싹쓸이를 했어요. 했으니까 그런 불행한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더 불행한 것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명란은 전부 다 식민지기에 일본 스타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쉽긴 하네, 진짜. 아쉽네요. 저희 나름대로 뭔가 또 새로운 형태의 명란젓을 만들 수도 만들었다면. 있는. 한 몇 년 전에 이제 그 부산에 있는 그 이대가 하는 명란젓 전문 회사에서 네네. 여러 학자들 저도 참여하고 연구를 해서 함흥 스타일의 명란젓을 어떻게 재현을 해봤어요. 그런데 두 개를 놓고 이제 맛을 보는데 사람들 손이 재현한 조선식은 안 가. 이미 일본 맞아. 막 길들여져 있어서. 스타일로 바뀐 것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이제 않아. 맛을 바꾸기는 어렵지만도 이게 맥락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갑자기 이제 웨이터 옷을 좀 갈아입고. 선생님, 저도 이거 사실 진짜 오랜만인데 어떻게 드시나요? 나는 1980년대 스타일로 둘둘둘. 둘둘둘. 둘둘둘이 뭐예요? 둘둘둘이 뭐예요? 그러니까 커피둘, 프림둘, 설탕둘이에요? 진짜 몰라서 얘기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는 안 먹어봤어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둘둘둘이면 하나. 티스푼 기준으로. 나도 이게 집에서 우리 엄마가 하던 거 그냥 봤지. 이거 둘둘. 이게 가장 좀 노멀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죠. 이게 약간 정석이에요. 안전하고. 둘둘둘이. 물은 많이 넣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물은 옛날식으로 하면은 숭늉 물처럼 아니 흘러 넘치게 넣어요. 너무 싱겁게 지금 드시는 거 순간 아니에요? 진짜 너무 교수님 같았어. 정말 나 조교. 눈치 보는 조교. 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넣으라고. 너는 동안 하다만 흘러 넘치고. 옛날에 나도 대학원 생활할 때는 아침에 이렇게 커피 타는 걸로 업무를 시작하게. 그렇죠. 진짜요, 진짜. 조교들의 어. 업무구나. 이거 1960년대나 70년대는
다방이 이제 굉장히 도시에 많았어요. 그 우리가 이제 지금 분들은 저 커피를 본 적은 있지만 저게 커피가 원두가 아니잖아요. 네. 그죠? 저 커피는 이제 커피 여러 가지를 그냥 복잡하게 다 섞어서 품종과 관계없이 지역과 관계없이 섞어서 가루를 내어서 그걸로 다시 저렇게 덩어리를 만든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인 거예요. 진짜 인스턴트네요. 그러니까 지역과 상관없이 뭐 아라비카니 뭐니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다 섞어서. 상관없어요. 와. 그리고 저 인스턴트 커피를 처음으로 저렇게 만들어서 상용한 한 사건은 2차 세계대전에 미군이 참전하면서 The leading B-29s found their objectives. Suddenly, 특히 남부 출신의 미군들이 이렇게 먹는. 그래서 이제 군인들 전투식량으로 이게 이제 준비된 거죠. 저 인스턴트 커피만을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마시면은 뭐 원두 커피 에스프레소하고 비슷한 맛이 나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맛 중에 하나가 쓴맛이에요. 쓴맛. 맞아. 예. 한국 사람들이 쓴맛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한약을 먹을 때 꼭 알사탕을 오. 같이 준비해야 되고. 사실 오늘 옛 기억이 새록새록 나오네요. 어렸을 때 엄마가 용을 먹이면서 그거 하나씩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프린과 설탕을 넣는 것은 좀 다른 스타일이긴 한데 한국에 와서 그게 대유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배합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믹스인 건가요? 그렇죠. 아. 봉지 믹스가 네. 나온 거죠. 이게 유행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점은 전기밥솥이 도시 가정을 중심으로 보급이 팍 되면서 밥을 지고 나서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밑에 있는 누룽지를 긁어내고 물을 부어서 끓인 게 숭늉이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70년대까지는 반드시 솥에서 남은 누룽지에다가 물을 부어서 솥을 씻어내면서 숭늉을 마시는 걸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숭늉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바닥에 탄수화물, 쌀이 탔잖아요. 네. 그다음에 안 탄 쌀 속에 포도당이 있어요. 물을 부으면은 구수한 단맛이 나는 숭늉이잖아요. 약간의 탄맛도 나면서 단맛이 포도당에 녹아 있거든요. 맞아요. 어렸을 때 먹었는데. 그래서 식품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짜게 먹으니까 이 알칼리성의 숭늉을 먹어서 이제 중화를 시키는 마치 중국인들이 기름을 많이 차를 볶아 마시듯이. 먹으면서 티를 마시듯이 그렇게 해서 일본인들은 숭늉을 안 만들어요. 그냥 냄비에서 그러네. 보통 끓여서 식혀서니까.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만든 전기밥솥에서는 누룽지 누룽지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룽지가 사라졌는데 밥을 먹었는데 짜게 약간 먹었으니까 허전하니까. 약간 텁텁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인들은 스테이크를 먹고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신다. 밥과 김치찌개를 먹고도 믹스 커피를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랬구나. 믹스 커피가 대유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봉지 스테이크 커피까지로 나온 거예요.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아유 옆에 지금 호떡이 아니, 아니고 지금 되게 외로워하고 있어요. 나 제가 근데 커피만 이건 먹어가지고. 호떡도 스토리가 있어? 이건 아니. 좀 그냥 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대충 뭐 그냥 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먹는 이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학창 시절의 집약체 같은 거예요. 특히 이제 여고생들은 호떡이랑 밀떡볶이가 없이 어떤 여고생활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학창 시절에 너무너무 중요했던 음식이었는데 살짝 잊고 살았거든요.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갑네. 호떡이란 말의 뜻은 뭘까요? 호. 아 그럼 서역에서 온 거죠? 이거. 아닌가? 서역까지 갔어. 이거. 허 불어서 먹는다. 서역까지 갔어. 아니에요? 당은 아니잖아요. 당은 아니잖아요. 호. 너무 멀리 갔고 청나라 사람들이 이런 이모군란 이후에 대거 한국에 왔잖아요. 청나라 군인들하고 상인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아서 한국 화교의 그렇죠, 1세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화교들이 이제 한국에 살면서 여러 일들을 했어요. 식민지기에. 네. 이 사람들이 종로에서 조선인들을 상대로 많이 했던 게 호떡집이에요. 그리고 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청나라 사람의 오랑캐 호를 붙인 거고 떡은 우리말이죠.
1940년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쌀을 하고 맛있는 거는 전부 다 군인들한테 보내고 후방에 사는 사람들은 대용식.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좋은 거 보내고 우리는 아끼고 대용식으로 후방의 어떤 한 거고 해방되고 나서 미국에서 우리가 밀을 많이 공짜로 받죠. 그렇죠. 원조 경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의해서 받은 밀가루 풍부해지면서 호떡하고 밀 떡볶이가 이제 너무 좋아요. 60년대에 여중 여고생들 사이에 쫙 소울푸드. 퍼져서 네. 길거리 음식으로 만든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내생이 드시면 어떡해요? 아이 말씀하신 중에 그 느끼는 거지. 호떡을 먹자 그래서 일종의 아 진짜요? 호떡을 그렇게 예쁘게 먹으면 안 되고 여기 손으로 찢어서 먹어야 되는데 두 번째가 설탕보다 더 막강하게 밀가루의 시대.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1950년대 300산업, 이렇게 그렇죠. 설탕, 밀가루 이게 배우는 이유가 있네요. 이게 여파가 막 70년대 밀려오는 거네요, 그죠? 이게 우리 해방되고 나서 미군정이 남한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들어왔는데 계속 뭐 이렇게 쌀농사가 좀 지역마다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서 쌀이 부족해가지고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 시민들이 쌀을 달라 데모를 막 하고 그랬어요. 쌀소도. 왜냐하면 그게 묘한 게 그때 이제 미군정의 대표 중장 군인이 투스타가 뭐라고 했냐면 왜 쌀만 찾지? 밀로도 밥을 먹으면 될 건데 빵도 있는데 마리 앙뚜아네트예요? 조사를 쭉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 쌀로 밥만 짓는 게 아니고 쌀로 술도 만들어. 그렇죠. 그다음에 쌀로 떡도 만들어. 그렇지. 그렇죠. 쌀의 민족인데. 쌀로 엿도 만들어. 그래서 이 양반이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은 쌀로는 밥만 지으세요. 그래서 쌀 방앗간 금지. 그다음에 쌀 소주 금지. 서울에서 선포를 한 거죠. 미군정 이상하다. 법령으로. 나름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는 아직 중국이 공산화 되기 전이니까 전이죠. 네. 중국에서 고량주가 막 엄청 밀수로 들어오고 그래서 시민들이 뭐 항의를 하고 신문에서도 난리가 나서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다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60년대 네.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자. 그래서 분식 장려 운동을 하게 됐죠. 종류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음을 강력세 슬프지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물론 저 그때는 안 태어났어. 근데 이게 저랑 멀어요. 여파가 있어서 뭐 대한뉴스 이러면 뭐 분식의 우수성 이러면서 그죠? 막 진짜요? 그런 거 엄청 강조했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퀴즈. 요새 즐겨 먹나요? 잔치국수? 저는 되게 좋아해요. 멸치 육수 내가지고 하는 거. 무슨 요즘 결혼식 별로 안 다녀가지고. 잔치국수의 역사. 그럼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음식 역사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잔치국수에 들어가는 주 재료는 뭐예요? 국수는 밀가루. 밀가루. 그리고 그거는 겉면이죠. 반죽을 잘해서 기계에서 아주 얇게 쫙 뽑아가지고 이렇게 대나무에다가 쫙 해서 이제 그늘에 말리는 빨대 말리듯이 말린 그걸 겉면이라고 불러요. 겉면, 마른- 일본식으로 하면 소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겉면 마른 건자를 겉면이죠. 밀가루는 미국에서 왔겠죠, 그죠? 네. 한반도에는 밀가루 생산이 거의 안 되니까 미국에서 왔겠죠.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육수. 육수는 뭔데? 멸치. 잔치국수의 육수는 멸치. 멸치. 멸치 멸치 볶음 언제부터 먹어봤어요? 그냥 제가 존재했을 때부터 먹었던 것 같은데요.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반찬에 무조건 나오잖아. 어렸을 때 도시락 반찬에 그쵸? 무조건 있었던. 네, 네. 1940년대에 친일파들이죠. 친일파들이 신문에서 자담회를 해요. 소고기 대신에 뭘 먹으면 좋을까? 그때 제안 나온 거 하나가 멸치를 먹자. 소고기 대신에 바다의 소고기 멸치 아니냐? 아니 그냥 이렇게 생선 대신에 멸치까지 좀 이해가 그러니까요. 되는데 소고기랑 멸치는 좀 갭이 커 보이는데. 그런데 멸치가 작은 멸치는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잘 잡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멸치뼈가 때로 다니니까 이게 방향타를 잘못 잡아서 가령 경포 해수욕장 백사장에 아침에 나갔는데 멸치떼가 긁어 방향을 잘못 와가지고 다 거기에 막 백사장에 막 있어요? 몇십 마리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일본인들은 그걸 말려서 먹었거든요. 근데 조선 사람들은 그걸 썩혀가지고 비료로 사용. 정어리 비료 쓰듯이. 저어리 비료처럼 이제 한데 많이 잡히지도 않고 잡으려고도 노력 안 했고 대용식으로 멸치를 먹게 하자. 근데 안 먹었어.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일본하고는 관계가 끊어졌지만도 우리는 농수산물은 수출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이 좋은 멸치를 다 수출했죠. 수출했는데 생산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수출하고도 너무 많이 남아. 일종의 산업이었구나. 그래서 내수로 바뀌면서 건멸치가 싼 값으로 저 남쪽에서부터 여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남쪽에서 서서히 올라와서 이제 서울까지 쭉 70년대 초반 되면은 이제 멸치 육수 맛을 아는 서울 사람들도 꽤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남부에서부터 하나하나 올라온 거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잔치국수에. 애호박, 당근, 김치, 그다음에 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계란지단, 그다음에 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김가루? 김이죠. 조미김. 김도 멸치하고 똑같이 일본에 수출을 해방 이후에 일본에 주로 수출하고 양이 많아서 내수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조미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잔치국수가 언제부터 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사회적으로 유행한 시점은 어떻게 돼요? 60년대 후반 70년대죠. 야, 이거 완전 현대 제품이네요. 별로 안 됐네요. 그런데 이제 식품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면은 그냥 국수를 언제부터 먹었을까로 출발하는 거죠. 사회적 유행을 해야지 사회 현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